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바둑아 놀자 셋째 시간이군요. 우리 어린이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청리하고 우리 형석이가 2시간을 다 지났는데 이제 따먹는 거 하고 도망가는 거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만약에 바둑을 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우리 어른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계시죠? 우리 어린이에게 한번 질문해보죠. 우리 부모님이 바둑 줄 알아요? 네. 바둑 둘 줄 안다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은 그저 바둑돌을 놓을 수만 있으면 바둑 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둑을 입문하는 것은 이렇게 어린이와 같이 자신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아더라도 그저 바둑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셋째 시간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된 대로 착수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는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곳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보시고 착수금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돌을 잡아먹으려면은 사방의 휘를 막았죠. 자, 여기다 놓고 또 이곳, 그리고 이것이 단수라는 것도 배웠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곳에 놓고 이제 이렇게 따내는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따낸 자리는 집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백이 둘 차례가 돼서 백이 이곳에 둔다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곳에 백이 들어간다면 이 백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잡혔네요. 그렇죠? 이건 잡힌 모양이에요. 이런 것에 반복해서 잡고 들어가면 바둑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규칙이 자기 돌을 스스로 잡히게 하는 모양으로는 둘 수가 없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바둑은 이렇게 잡힌다고 표현도 하지만 죽는다고도 표현을 해요. 무서운 얘기지만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스스로 활로가 한 군데도 없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착수금지입니다. 금지는 두지 말아야 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돌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잡아먹은 모양에서 달라집니다. 두 개를 잡아먹은 모양에서는 여기에 백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돌은 둘 수 있는가 없는가, 즉 착수금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이 돌은 활로가 이 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라도 활로가 있으면 이 돌은 착수금지가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돌이 놓인 다음에 다음 백돌이 이곳에 놓인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까 이 돌은 놓일 수 있었지만 이 돌이 놓이게 되면 두 돌이 적군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모양이죠. 스스로 잡히게 되는 모양은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착수금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곳을 실전해서 둔다면 이것은 반칙이 되는 것이에요. 반칙이 되면 바둑을 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개짜리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세 개를 따먹은 모양에서 이와 같이 하나의 돌은 둘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겠어요? 형석이 얘기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두는 것은 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길이 하나가 있죠? 자, 근데 그 다음 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 개의 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죠. 잡히게 되는 돌이 되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돌은 둘 수가 없는 거다. 즉, 요 마지막 돌 요걸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착수금지. 자, 스스로 자기 돌을 잡게 하는 것은 둘 수 없다. 이것이 착수금지 규정이니까 이게 4개가 되든 5개 되든 맨 마지막을 조심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착수금지라고 하는 것을 혼동하게 되는 모양이 있어요. 자, 이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백돌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자, 이 모양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곳 둘 수 있다 그랬죠? 자,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어떻습니까?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곳에 두는 것이 아까 착수금지라고 한 그 자리인데,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돌은
이 흙돌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잡힌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돌은 둘 수가 있는데 왜 둘 수 있냐면 새 돌이 잡힌 모양이기도 하지만 이 흙돌을 잡는 모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돌은 둘 수 있는 겁니다. 즉 규칙의 요지는 상대 돌을 따먹는 모양일 때는 자기 돌이 잡히는 모양이라 할지라도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공격자가 공을 몰고 들어가는데 수비가 태클을 해올 때 그 태클을 당하고도 공을 다시 잡았으면 어드밴티지 룰이라는 것이 적용되죠.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고 진행을 시킵니다. 여기서도 어드밴티지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자 우선 이곳에 놓고 따낼 수 있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따내고 둘 다 그렇죠. 따냈다. 이렇게 이건 둘 다 따낸 것이 아니죠. 백이 놓았기 때문에 백이 따낸 거예요. 우리 형석이가 좋은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다 놓고 둘 다 따내버리면 흙도 따내고 백도 따내버리면 모양이 이상해져 버리죠. 그렇죠? 그럼 공배 되잖아요. 자, 그렇죠. 공배가 되죠. 공배. 자, 그런데 백이 방금 전에 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백집이 세 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짜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개짜리는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착점할 수 있었죠. 자, 이곳에 놓을 수 있고 다음 점을 놓을 때 분명히 백돌이 스스로 잡힌 모양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백돌이 흙을 따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둘 수 있습니다. 역시 돌 두 개를 따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모양에서 따내는 모양과 잡히는 모양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따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이제 학습금지의 예외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쯤은 상당히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흙돌과 백돌이 대치되어 있는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흙이 이곳에 둘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역시 흙돌이 잡힌 모양이기도 하고 백돌을 잡은 모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은 둘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두면서 백돌을 잡아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착수할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구분하는 기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착수들이 배우셨는데 바로 이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걸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착수 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조금 전에 흙이 이렇게 따먹는 것을 둘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있다고 했죠? 자, 이곳에 두면 이것을 따먹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들 차례가 되냐면 백돌 차례가 돼요. 백이 되면은 백도 이곳에 둬서 이것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죠? 자, 백도 잡아먹었어요. 다음에 또 누구들 차례? 흙돌 차례예요. 흙도 이곳에 둬서 또 잡아먹게 됩니다. 다음엔 또 백 차례네요. 또 백이 놓고 또 잡아먹습니다. 자, 이런 모양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둑 둘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끝이 안 나겠죠? 흙이 따내고 백이 따내고 하룻밤 자고 와서도 이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둑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규칙이 필요하게 된 거다. 자, 처음에 이런 모양이 났을 때 처음 흙은 따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백은 그 다음에 바로 따내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착수 제한입니다. 둘 수는 있는데 제한을 둔 것이죠. 무슨 제한일까요? 바로 따내지 말고 다른 데 한 번 갔다 와라. 그런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만약에 다른 곳에 났을 때 흙이 따라서 다른 데 놓으면은 이때 백이 다시 둘 차례가 됐을 때 다시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흙이 또 둘 차례인데 바로 따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흙도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그렇죠. 다른 데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다른 데 한번 이들한테 싸움을 걸러가 볼까? 그러면 만약 백이 이렇게 뒀다 그러고요. 다음에 흙돌 차례가 됐을 때 이렇게 따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이 싸움은 언제 맞춰지는 것이냐? 그런 방법은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백이 또 다른 데 한 번 다닐러 갔을 때 흑이 생각해서 이 싸움을 이겨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이곳을 이렇게 이어버린다면은 더 이상 이 싸움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백은 이 싸움에 졌지만 또 다른 곳에 한 번 더 놓음으로써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손해를 이쪽에서 나눠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고 이렇게 된 모양, 이렇게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물고 물리는 어떤 접점을 벌이는 이런 모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패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패. 반복해서 따먹는 모양이 일어나는 것을 패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패를 따낸 다음에 다른 곳에 한 번 두고 다시 따내게 되는데 다른 곳에 한 번 더 두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팩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팩감. 자, 이런 옷을 만드는 재료를 옷감이라고 그러죠? 패를 다시 따내기 위한 재료, 팩감이라고 합니다. 자, 팩감을 쓰고 다시 따내고 또 흙도 다른데 팩감을 쓰고 백이 두면 다시 따내고 이렇게 패싸움을 하는 것이 기본 사항입니다. 끝나지 않는 거네, 그럼? 끝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 흙이 다른 곳에 뒀을 때 백이 다른 곳에 도왔을 때 흙이 이곳을 이어져 버리면 여기 패싸움은 끝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착수 제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뒷시간에 좀 더 패를 하는 법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패 모양은요, 이 중앙에서는 이 모양이 되겠는데 이 벽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죠. 자, 여기는 이렇게 호랑이 두 마리가 대치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패가 됐죠. 자, 이 모양에서 따먹는 것이 반복되는 모양. 자, 백이 따내고 또 흙은 다른 데 한 번 두고 들렸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다시 따내고 이렇게 하는 게 패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런 귀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패 모양이죠. 자, 따내면 또 패감 쓰고 다시 따내고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 패 모양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실제로 한번 패 모양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와서 해보도록 하죠. 자, 형석이가 먼저 나와서 할까요? 선생님 앞에 쓰고요. 자, 선생님 문제를 설명할게요. 지금 이 백돌이 흙돌이에서 포위가 됐죠? 근데 길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다 놓으면은 잡아먹을 수 있나요? 여기요. 그럼 흙돌을 한번 갖다 놔보세요. 자, 그런데 이 돌을 놓으면 백돌한테 흙이 잡힌 거 아니에요? 네, 잡힌 거 아니에요.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잡힌 거예요? 백이요. 백이 잡혔어요? 그렇죠. 백돌이 이렇게 잡힌 모양이고 흙돌도 잡힌 모양일 때는 따내는 게 먼저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럼 잡힌 돌은 백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잡힌 돌은 백돌을 따내면 되니까 한번 형석이 따내보세요. 따내면 됐어요. 자, 따낸 돌은 꽁꽁이 보관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두 번째 문제는요. 지금 흙돌이 이 백돌을 이곳에 넣어서 잡아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오늘 배운 거 복습해. 자, 흙돌로다 한번 여기를 놔볼까요?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자, 형석 여기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자, 이곳에 놓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백돌한테 잡힌 모양인데 백돌이 잡혔어요. 백돌이 잡혔어요. 지금 흙이 먼저 공격을 한 거니까 흙이 백을 잡은 거죠? 네. 자, 그럼 잡은 돌을 한번 따내보세요. 자, 이때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바로 지금 따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따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두고 따내야 돼요. 아, 다른 데 한 번 둬야 된다고요? 네. 잘 배웠어요. 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두 문제는 우리 청미가 한번 해보자. 자, 그쪽에 서서 지금 백이 둘 차례인데 백이 이곳에 둘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한번 백돌을 갖다 놔봐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백돌이 흙한테 잡힌 모양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되죠? 흙이 잡혔어. 아, 흙돌을 잡은 거니까 그렇죠. 백돌이
돌이 흑돌 두 돌을 잡은 모양이기 때문에 잡힌 모양이라 하더라도 잡는 건 먼저니까. 그럼 잡은 돌을 한번 따내보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따낸 돌은 뚜껑에 보관하고. 이렇게 몇 집이 생겼습니까? 두 집.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 흙이 100을 끊고 싶어요. 그러면 흑돌로 다 어떻게 나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모양을 오늘 뭐로 배웠습니까? 이렇게 된 모양을 뭐라? 패라 그랬죠. 연속해서 따내는 거. 처음에 이런 거 생겼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따낼 거예요. 그런데 총리도 이거 다시 따내고 싶은데 지금 바로 따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한번 보고 따내야 돼요. 예, 맞아요. 잘 배웠어요. 자, 들어가세요. 자, 오늘 착수 금지와 착수 제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자신있게 여러분들도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군가 바둑을 두실 줄 압니까? 물어본다면 이제 착수 금지와 착수 제한까지 다 배우셨기 때문에 바둑을 둘 줄 안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바둑을 두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주에 배울 것을 안내해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돌을 하나 잡는 거, 두 개 잡는 거, 이렇게 몇 개의 돌을 잡는 건 배웠지만 돌의 운명은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본적인 집을 갖는 사과, 또한 집을 갖지 않을 때 죽는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죠. 여러분들 안녕. 안녕히 계세요.